사실 제가 이 발표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던 것도 조금 고민이 많았던 게 다들 백그라운드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일단 저부터 먼저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제 산업공학과에서 박사를 했고요. 미국에서 박사를 했는데 이제 저는 산업공학과에서 박사를 하면서 수학과를 이제 마이너 해서 수학과 수업을 되게 많이 들어서 저는 약간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널리시스 하는 거를 이제 매스로 이제 probability theory 같은 걸로 이제 조금 애널라이즈 하는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챕터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을 VQA를 위해서를 좀 쓰는 건데 사실 저도 VQA에 대해서 막 엄청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고 이제 같이 연구했던 분들이 좀 잘 아셔가지고 좀 같이 연구를 했던 내용이라서 사실 PPT가 엄청 짧아요. 그리고 되게 다 저는 아이패드로 이렇게 해야 되다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제 처음이라서 그냥 빠르게 간단하게 네, 설명하고 그러니까 네. 손글씨는 제 취향이고요. 다른 분들은 다 PPT로 하시니까 스타일 고수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오토마이저를 했고, 네, 그게 이제 스토캐스틱 오토마이저 for BQA가 제 그거고, 아래 두 개 논문이 제가 썼던 논문 뭐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제 레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별로, 네,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매스가 많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사실 저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이 보통 이제 이 그림을 제일 먼저 들고 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머신러닝 프로블럼도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프로블럼은 사실 스토캐스틱 옵티메이션이라고 저는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하여튼 근데 여기 VQA가 정말 정확하게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에 언설티티가 분명히 있지만 그 데이터는 이미 픽스된 존재로 제가 이미 observed 한 상태고 그 observed 한 상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empirical risk minimization 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loss function, square root, 뭐 minimization of 뭐 error function 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하는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럼 데이터는 이미 기본 돼 있는 상태고 그럼 데이터가 이미 기본 돼 있는 상태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면 사실은 거기서 그 데이터에 맞춰서 피팅을 하는 거니 deterministic problem인데 거기서 데이터에서 오는 uncertainty가 있기 때문에 오버피팅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은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이 펑션 자체가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얘기하는 옵티미제이션은 이 디터미스틱한 이 프로블럼을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디터미스틱 프로블럼에서 이 글로벌 옵티멈을 찾더라도 사실 데이터에 uncertainty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글로벌 옵티멈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근데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 영역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가 디터미스틱이 아니라 스토캐스틱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바로바로 그 옵설브가 안 돼요. 사실 누가 에코가 있어서 제가 살짝 어색하거든요. 에코 좀 네, 뮤트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제 목소리가 두 번 들려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알 수 있는 그 스토캐스틱 옵티메이션 제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데이터 포인트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퀀텀 컴퓨터에서 어떤 익스페리먼트를 돌렸을 때 제가 알 수 있는 건 사실 익스페이션 밸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익스페이션 밸류를 제가 얻으면 사실 여기나 어디쯤 노이즈가 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머신러닝에서 보시면 라인 서치 메소드가 조금 그러니까 제가 백그라운드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SGD는 다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PPT를 준비했는데 SGD를 잘 모르신다면 SGD가 다른 건 아니고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예를 들어서 그냥 SGD 말고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생각한다고 하면 디터미니스틱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 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냥 그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여기에 가면 여기쯤에는 좀 더 좋은 값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나가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서 이렇게 가서 여기 글로벌 옵티멈을 찾아내는 글로벌 옵티멈은 아니더라도 로컬 옵티멈까지 찾아내는 혹은 스테이셔널 포인트를 찾아내는 어떤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토캐스틱 노이즈가 막 있는 상태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노이즈가 이렇게 껴있는 상태에서 이 그레디언트를 제가 얻게 되면 그레디언트가 전혀 정반대인 상태로 제가 얻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제가 바로 얻을 수 없고 그레디언트를 어프록시메이트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파이널 디퍼런스 같이 여기서 펑션 밸류를 얻고 여기서 펑션 밸류를 얻어서 두 개를 점을 이어서 그레디언트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특히나 여기서 여기를 찝고 여기를 찝으면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나오지만 혹은 여기를 찝고 여기를 찝으면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나와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로컬 옵티멈으로 컨버전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선이 네, 이 선 자체가 이제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그 상태일 때. 그래서 노이즈가 껴있을 땐 사실 라인 서치 메소드를 쓰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제가 느껴본 바로는, 임페리컬하게도 그렇고, 라인 서치 메소드를 굳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VQA에서는 그런 이유로 조금 선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피직 하시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퀀텀 하시는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 VQA를 푸는 솔버들을 보면 대부분 다 라인 서치 메소드를 쓰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딱히 예, 저희 스토캐스틱 옵티미이션 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의 영역에서 보면은 사실 라인 서치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사실 저희는. 근데 거기는 엄청 옛날 메소돌로지를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거기 피직에 존 서킨스에서 발명하신 피직에 하시는 분이 발명하신 SPSA라고 그 옵티마이저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옵티마이제이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SPSA를 되게 다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다른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저를 좀 개발하는 좀 연구를 최근에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걸 이해하시거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백그라운드를 몰라서 조금 뭉개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저는 답해드리도록 딱 하겠습니다. 하나만 봤어요. 언제든지. 네? VQA, 네네네. 네. VQA가 비주얼 뭐 퀘스천 앤서링 요거 말하는 거야? VQA가 뭐죠? 아니요. BQA가 Variational Quantum Algorithm 거예요. Variational Quantum Algorithm 이게 이제 BQA입니다. 음, 네, 네. 네. BQA가 이제 VQA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드는 게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저인데 VQA가 딱 이런 문제에 부합하거든요, 사실. VQA가 이제 베리에이셔널 퀀텀 알고리즘이면 사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흔히 다들 알고 있다시피 정말 베이직으로 넘어가서 퀀텀 컴퓨터가 개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네이처를 시뮬레이트 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 폰 노이만 형식의 클래시컬 컴퓨터가 당연히 이미 디터미스틱한 어떤 0101을 받아서 아웃풋을 생성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네이처가 시뮬레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네이처를 시뮬레이트 하고 싶을 때는 퀀텀 컴퓨터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가 제일 처음 파이만이 가져온 퀀텀 컴퓨터라는 그 필요성을 대두시킨 그래서 VQA가 사실 딱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VQA가 물론 이제 VQA는 리얼텀 퀀텀 컴퓨터에서 쓰기 위해서 개발된 알고리즘인데 사실 옵티마이제이션과 이 시뮬레이션 하는 그 파트가 그러니까 랜덤니스를 어떻게 어, 고려해서 현실 리얼 월드 시뮬레이트 하는 어떤 과정이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일어나면 좋지만,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에서 일어나고, 옵티마이제이션도 퀀텀 컴퓨터에서 일어나면 당연히 좋지만, 리얼텀 퀀텀 컴퓨터에서는 당연히 뭐 서킷 데스도 당연히 낮아야 되고, 뭐 사용할 수 있는 큐비수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게 이 역할을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VQA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퀀텀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역할을 맡고, 클래시컬 컴퓨터가 옵티마이제이션 영역을 맡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면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시뮬레이션을 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랜덤 넘버를 저희가 제너레이트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랜덤 넘버 시드를 정의해 주잖아요. 코드를 짤 때 보통 이제 뭐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랜덤 넘버를 픽스드 하고 그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든 스토캐스틱을 만들고 싶으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는 게 안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퀀텀 컴퓨터로 대신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왜냐면 퀀텀 컴퓨터에서는 당연히 랜덤니스가 안에 내장된 채로 퀀텀 컴퓨터에서 아웃풋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럴 때 QAOA라는 게 이제 BQA의 어떤 알, 종류의 알고리즘이에요. QAOA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콤비네이터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 건데 콤비네이터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좀 제가 그림을 넣어놓은 줄 알았는데 잠시만요. 시간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A에 대해서는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사실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퀀텀 컴퓨터를 통해서 문제를 정의해서 그걸 통해서 제가 아웃풋을 받아오고 그 아웃풋이
퀀텀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스토캐스틱이고 제가 알 수 있는 건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밖에 없고 근데 그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저는 미니마이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미니마이즈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옵티멀 X 값을 찾아서 그 X를 다시 퀀텀 스테이트로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메저하면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면 결국 제가 알고 싶은 오리지널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인데 여기서 사실 가장 좀 중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건 퀀텀 어프록시메이트 옵티메이션 알고리즘에서 원래 풀고 싶은 문제는 사실 디스크리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바이너리 하는 것처럼 0이냐 1이냐. 제가 뭐 이 물건을 살 건지 안 살 건지, 이 물건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디시전을 제가 내려야 될 때, 이제 보통 0, 1, 0, 1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당연히 디멘전이 늘어나면 클래시컬 컴퓨터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쿼터 컴퓨터가 그 바이너리한 부분을 맡아주고 이 그러니까 클래시컬 컴퓨터를 통해서 해야 될 옵티메이션 부분이 컨티뉴어스 옵티메이션으로 변해요, 여기서. 왜냐하면 각도를 조절해서 이 X가 이 앵글을 조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피직을 잘 몰라서 제가 이해한 대로 얘기하는 걸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앵글을 조절하는 거라서 앵글은 당연히 0에서부터 360도까지 이렇게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있는 거면은 당연히 피리어딕하게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 계속 반복되고요. X가 앵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0부터 2파이까지가 이렇게 있으면 0부터 2파이까지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피리어딕한 오브젝티브 펑션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펑션의 컨스트레인트가 박스 컨스트레인트가 여기 들어가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박스 컨스트레인트 넣고 베이지안 오пт티미제이션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딱히 저희끼리 디스커션 했을 때는 딱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끝부분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옵티메이션 할 때 이 끝부분에 걸쳐 있을 때 되게 그걸 옵티마이즈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보통 언컨스트레인트로 보통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데 언컨스트레인트 스토캐스틱 옵티미제이션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풀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풀게 됩니다. 보통 뭐 레인포스 러닝도 이런 문제 쓸 수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워낙 요즘에 머신러닝 다 머신러닝 하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지안 오пт티미제이션, 닙스에서도 베이지안 오пт티미제이션 가지고 하이퍼파라미터 튜닝하는 그 컴페티션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도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많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를 좀 매스매티컬하게 디파인 해놓은 거 보면 미니마이제이션 하는데 X에 대해서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고 싶은데 expectation of fx를 저는 하고 싶은 거 expectation of fx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보시면 이게 expectation of fx가 되는 거죠. 이게 expected value가 되는 거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 개의 샘플을 measure해서 이 샘플 expectation의 그 es- estimated then 이 expected function value만 제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샘플 average approximation을 통해서 당연히.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를 할 때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continuous problem에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뭐 라인 서치 메소드 같이 라인 서치 메소드도 되게 히스토리가 긴데 정말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제 뭐 쓰이고 거기서 더 발전해서 뭐 딥러닝을 위해서 뭐 아담이 나오고 뭐 베리언스 리듀스드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막 나오는데 그런 건 다 설명을 따치고 다 여기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 방향으로 간다가 가장 끝이에요. 그게 골자예요. 그리고 트러트리드 메소드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 그레디언트를 구한다는 게 사실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테일러 익스펜션을 퍼스트 오더나 세컨드 오더에서 제가 끊겠다는 얘기인데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근데 여기서 트러스티드 메소드는 다른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스 쓸 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은 스텝 사이즈를 이제 정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레디언트를 여기서 구했는데 내가 얼만큼 갈 건지 한 번에 이터레이션마다 한 번에 계산을 할 때마다 제가 얼만큼 무빙을 할 건지가 좀 가장 중요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조금 되게 컴퓨테이션 에피션시를 강조한 거다 보니 그 스텝 사이즈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 그래야지? 되게 그냥 스텝 사이즈를 한 이터레이션마다 줄여 나감으로써 컨버전스를 알고리즘이 이 근처에 컨버전 하도록 만드는 거라서 사실 정확하게 옵티멀 솔루션으로 찾아가진 않아요. 사실 SGD는. 그래서 근데 임페리컬하게 굉장히 잘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터미스틱 프로블럼을 푸는 문제고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가 기분된 상태에서 어차피 오토메이션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할 때 스텝 사이즈를 계속 줄여나가면서 하면 어쨌든 이 근처에서 어쨌든 찾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런 게 이제 스텝 사이즈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정해보자가 이제 트러스티즌 메소드거든요. 트러스티즌 메소드를 간략하게 밑에 건 당연히 안 보셔도 되고 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대신 스텝 사이즈를 제가 일정하게 정하는 대신에 스텝 사이즈 트러스트 리즌이라는 걸 정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로얼 fx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값이 x스타를 찾는 거예요. x스타를 찾으면 저희가 미니마할 때는 미니멈 밸류를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거고, 오브젝트 펑션에서. 그래서 여기 xk가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솔루션, 뭐 xk가 아니라 x0이 될 수도 있겠죠.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서 어떤 처음 이니셜 솔루션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레디언트가 보통 VQA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를 제가 바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approximate 해줘야 되거든요. 얘를 finite difference 같은 걸 써서. 그 finite difference를 쓰는 대신에 여기서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일러 스펜션, 뭐 second order까지 해서 좀 쿼드라틱 모델을 여기서 만드는 거죠. 여러 개 점을 이 원디멘션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점을 3개 정도 이 리전 트러스트 리전이라고 하는 이 네이버후드 안에서만 3개를 찍어서 이 점을 인터폴레이션 합니다. 아니면 혹은 리그레션도 괜찮아요. 이 점을 더 여러 개 찍어서 더 정확한 펑션 에스티메이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얻고 이 모델 MK가 이제 저희는 이 모델 MK에 대해서 저희는 아니까 그 MK를 미니마이즈 해서 캔디데이트 포인트를 얻는 거죠. 다음 이터레이트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고 그 다음 솔루션으로 무빙을 하고 그 다음 솔루션을 무빙을 해서 다시 트러스트 리전을 거기에 만들어서 거기서 다른 모델을 다시 만들고 다시 그 다음 솔루션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걸 반복해 나가면서 여기 엑스파에 컨버지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트러스트 리전 옵티미제이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차이점은 똑같이 테일러 익스텐션을 쓰는데 차이점은 여기선 트러스트 리전으로 스텝 사이즈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하는 거고 여기는 좀 더 컴퓨테이션 에피션시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 QAOA나 VQA도 그런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같이 일하는 이론 물리학자가 얘기해 준 거고 같은 페이퍼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쪽으로. 그래서 퀀텀 컴퓨터에서 좀 신기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스토캐스틱 옵티미제이션이라서 노이즈가 막 껴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옵티멀 솔루션에서 오히려 베리어스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현상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옵티말리티 갭과 트루 베리어스가 같이 줄어드는 형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설명드리면 베리어스가 여기에선 굉장히 높고 펑션 베리어스가 굉장히 높아서 샘플을 하면 뭐 이쯤이나 뭐 이쯤이나 이쯤이나 펑션 밸류를 제가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는 거죠.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x 스타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펑션을 에스티메이트 할 때 굉장히 이 원래 트루 오브젝티브 펑션에 가장 가까운 값을 제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샘플을 굳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고, 다른 한 가지로는 이제 저희가 쿼터 컴퓨터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제 보통 클라우드 컴퓨팅 세팅을 쓰잖아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세팅이 아니더라도 퀀텀 컴퓨터를 쓰게 되면 좀 레이턴시가 발생해서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엄청 많이 올라가요. 사실 그래서 퀀텀 컴퓨터를 이 클래시컬 컴퓨터를 써서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퀀텀 컴퓨터를 최대한 적게 쓰고 싶거든요. 사실 그 퀀텀 컴퓨터 쓰는 넘버 자체를 굉장히 적게 쓰고 싶거든요. 저희가 옵티마이저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냥 뭐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되게 심플한 아이디어고 그냥 논문을 쓰고 싶어서 쓴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통 펑션 에스티메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만들면 펑션 에스티메이트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스티메이트를 할 때 보통 베리어스 에스티메이트까지 같이 구할 수 있어요. 뭐 추가적인 샘플링 없이도. 베리어스 에스티메이트 가지고도 베리어스 에스티메이트를 통해서 다른 베리언 로컬 모델을 하나 더 만들자. 베리언스를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는 로컬 모델을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그거를 다음 솔루션을 찾을 때 그 모델을 같이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게 서제스트되는 알고리즘이고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이제 옵티멀리티 갭을 빠르게 찾아 나갈 수 있다. 이런 뭐 맥스커 프로블럼은 제가 좀 소개드리고 싶었던 QAOA 프로블럼 중에 하나인데 이제 클래시컬 프로블럼에서 이제 디터미스틱한 프로블럼인데 컴비네이터럴 옵티미제이션인 그 디스크리트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퀀텀 컴퓨터에서 어떻게 스토캐스틱으로 바꿔서 컨티뉴어스 스토캐스틱 컨티뉴어스 솔루션 프로블럼으로 바꿔서 풀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거는 엄청 중요한 파트는 아니고 제가 한 연구에서 그건 뭐 다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얘기고 여기서 하는 게 이제 그 옵티마이저를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했던 뭐 이 맥스커 프로블럼을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거의
이 0.2라고 돼 있는데 사실 거의 옵티멀 솔루션을 거의 찾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되게 간단한 문제라서 다른 컴퓨터 튜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뭐 비이클 라우팅이나 뭐 되게 쉬운 문제로는 뭐 TSP나 뭐 이런 거 트랜스 그 트러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라고 되게 그 약간 우리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아마존이나 뭐 우버 같은 데서도 이제 배차를 할 때 배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다 이런 종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차를 저 고객한테 배차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배차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라우팅을 짜는 게 좋을 것인가 약간 이런 거를 풀 때 보통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많이 보통 클래시컬 옵티메이션을 가지고 푸는데 그거를 이런 퀀텀 QAOA 알고리즘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써본 바로는 아직은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사실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가기에는. 네, 계속 이런 걸 저는 공부할 것, 그러니까 제 백그라운드는 이 정도고 사실 제가 이걸 설명하게 된 이유는 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하고 싶었고, 제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고, 좀 어떤 식으로 그 다음 발표를 좀 정해 나가면 좋을지 좀 좋을 것, 그렇게 피드백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네,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질문 네네네. 있으시면 하시고 해주세요. 네. 그 혹시 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어플리케이션이 왜 그 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걸 좀 느끼셨나요? 어, 그러니까 이게 퀀텀 하시는 분들, 교수님들한테도 똑같이 들었던 얘기인데, 사실 클래시컬 컴퓨터나 클래시컬 알고리즘도 똑같이 발전을 하잖아요. 사실 뭐 딥러닝이 발전하는 것처럼. 근데 퀀텀 컴퓨터가 발전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토이 프로블럼은 지금 당연히 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심지어 그것도 클래시컬 컴퓨터를 통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퀀텀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그렇다고 옵티메이션 영역까지 퀀텀 컴퓨터에 넣어서 뭐 이렇게 다 풀기에는 아직 한참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퀀텀 어플리케이션 사이언티스트 쪽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커리어를 이제 그쪽으로 직업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뽑는 회사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여기서 뭐 아이온큐나 뭐 다른 자파타 컴퓨팅이나 이런 데 저는 좀 그런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퀀텀을 해서 오퍼레이션 리서치를 하면서 퀀텀을 하시는 분들을 옛날에는 뽑았었거든요. 한 3, 4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아예 안 뽑더라고요. 보니까 다 요즘에는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밖에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좀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마켓 윤순, 관련해서 네네 기란님 말씀하세요. 윤수님 혹시 퀀텀 어넬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들어는 봤는데 저는 그쪽으로 엄청 막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수업 때 들은 정도가 다예요. 아, 네, 근데 그 생각, 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어제 여기 그 랩에서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그 퀀텀 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프로그래밍 문제를 퀀텀 어넬링으로 푸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 물리학 하시는 분이셨는데 혹시 되게 좀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저는 그 국립연구소 중에 한 군데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정출연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미국의 국립연구소 중에 한 군데서 미국에 연구하고 있어요. 계시는구나. 네. 네네. 네네, 아, 지금 미국이라서 그, 저 아침이라서 네, 죄송합니다. 거기 그렇구나. 밤 아, 네. 늦은 때문에. 네. 왜냐면 제가 사실 한 2주 전에 퀀텀 어닐링 관련해서 발표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 서브로 사실 퀀텀 어닐링 연구를 서브로, 그러니까 마이너로 하고 있기도 해가지고. 근데 그때 네네네. 이제 제가 환영님한테 그러니까 VQA 가지고 최적화 문제 하는 거랑 퀀텀 어닐링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윤수님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게 뭔 얘기인지 좀 더 와닿았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저랑 관심사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네네 혹시 퀀텀 원일리 혹시 공부하셨던 그 추천해 주실 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인트로덕터리 레벨에서 좀 아, 추천하실 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좀 감사하게 읽겠습니다. 전 네, 피직 베이스가 알겠습니다. 아니라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네. 같이 뭘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는 퀀텀 어닐러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최적화 문제 푸는 거는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현실에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풀지는 뭔가 현실 문제를 많이 안 다뤄봐가지고 네네 그 얘기 뭐 네네네. 다음에 한번 해보시죠. 네.
논문 네네. 한번 봐볼게요. 윤수님 아까 논문 올려주시고. 네네네. 뭐 별 다른 그건 아니고 사실 저거는 이제 기록을 남겨두고 싶어서 쓴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부끄러운 논문이라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부끄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기란님 발표하신 자료 저희 카페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호스트님 정리해 주세요. 자꾸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